수많은 장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최초의 기록을 세운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로 새로운 시대를 연 여성 과학자들. 그 중심에선 4명을 만나봅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아스피린. 양귀비에서 얻는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은 세계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등 자연 속 천연물로부터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40여 년이란 세월을 바쳐 천연물 연구에 한 획을 그은 과학자가 있는데요. 지상에서 나는 그 식물을 대상으로 그 성분 중에서는 어떠한 그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그 일련의 연구를 제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천연물 연구 분야를 새롭게 개척한 1세대 여성 과학자. 그녀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약초원.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식물들이 이곳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풀냄새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나라 천연물 연구에 새 지평을 연 주인공을 만나려 합니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무에 열린 오미자를 살펴보는 한 여성. 아유, 벌써 오미자가 빨갛게 익어가기 시작하네. 네, 이게 옛날부터 한방에서는 강장제로 쓰이는 오자 중에 하나잖아. 이 약초원에서는 약효가 인정되는 식물들을 연구할 수 있는 만큼 재배해서 연구용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 속 식물에서 무병장수의 해결법을 제시하다. 최초 타이틀 특집 그 첫 번째 주인공 김영중 교수입니다. 한때 활발한 천연물 연구자였던 그녀.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아직도 이 분야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는데요. 퇴직한 이후에도 약초원에 종종 들러 이곳에서 재배하는 식물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가꾸며 애정을 쏟고 있습니다. 5가지 맛을 내는 열매. 오미자에서 분리한 그 슈잔드린이라든지 이러한 그 리그난 계열의 물질들이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이 있는 것도 연구해서 발표한 바가 있고요. 여기서 키우는 모든 것들은 약으로 쓰이거나 약의 원료가 되는 약용식물인데요. 약용식물을 보존하고 우리나라 천연물 연구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지어진 곳이 바로 이곳 약초원이죠. 오, 여기 삼백초가 있네. 응? 이 삼백초는 꽃하고 잎하고 뿌리하고가 쉬어서 이것을 지금 삼백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게 잎이고 이게 꽃이고. 삼백초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 만성염증의 이제 그 치료 목적으로 쓰던 식물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해봤는데 뇌신경세포의 사멸을 갖다가 막아주는 사우치논이라는 그런 리그난 계열의 화합물이 그 주 활성 물질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죠. 이외에도 다양한 약초가 이곳에서 숨쉬고 있는데요. 여기 차지기가 있네. 이렇게 모양은 깻잎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색깔이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진한 자색을 띠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정유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알려져 있죠. 국내의 천연물 자원을 보존 연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김영중 교수.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식물은 가치가 있으며 아직 그 쓸모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잘 자랐네. 식물이 어떤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를 안 했을 뿐이지 그 어떤 독성 물질을 갖다 제거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아주 훌륭한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초는 따로 없습니다.
모든 식물이 다 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무궁한 자산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교수님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네, 얼마나 바빠요. 연구 현장을 떠난 지 12년이나 흘렀지만 천연물에 대한 애정으로 그녀는 제자의 연구실을 찾고 있는데요. 방문했어요. 따지고 보면 진교수 학생들이 우리 천연물 분야 연구를 육성시킬 수 있는 꿈나무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꿈나무들이 어떠한 연구들을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오게 됐지요. 천연물의 성분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실험실. 이곳에서 국내 자생식물 중 천연물 신약에 쓰일 만한 후보 물질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방풍이라는 식물에서 약용 성분을 검출하고자 합니다. 실험이나 식방풍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식물로서 현재 저희 실험실에서 인지기능 개선이나 또는 콜레스테롤 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면 죽을 때까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물질을 뿜어내는데요. 이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수많은 화합물 중 인간의 이로운 물질을 발굴하는 것이 이들의 연구 목표입니다. 필요한 화합물만 추출하기 위해 먼저 건조된 식방풍 뿌리를 고운 가루로 만든 뒤 에탄올과 섞어주게 됩니다. 가루와 에탄올이 잘 섞이도록 24시간 정도 방치해둔 후 필터로 추출액을 잘 모아줍니다. 이때 추출액 속에는 식물에 있는 대부분의 성분들이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그중에 필요한 성분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용매를 증발시켜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추출한 거를 여기다 넣어서 감압 농축시키면서 이 용매를 이쪽을 통해서 날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까 추출물 속에 들어있던 모든 화합물들이 모여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분석에 필요한 성분을 분류해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 추출법은 모두 김영중 교수가 과거에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추출 효율이 높아 아직까지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천연물 신약 개발의 초석. 하지만 추출만으로 연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효능을 검증하는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간암세포 말고 인지기능 쪽에 할 때 뭘 쓰고 있어? 저희는 BV2 셀라인을 사용하는 특성이 있는지 세포 배양 실험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김영중 교수. 그녀는 새로운 배양 세포를 활용한 천연물 분석법을 한국에 처음 들여온 주인공입니다. 천연물에서 나오는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은 우선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물에다 투여를 하려면 양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당시에 막 그 미국에서도 그 세포 배양법이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해 가는 그러한 그 시기였습니다. 다시 미국을 가서 그 세포 배양 기술을 갖다가 배워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 천연물 연구에다 접목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1년 중 8개월은 교수, 4개월은 미국에서 무급연구원이 되었던 김영중 교수. 10년간 이중 생활을 하며 세포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좀 가지고 가서 할 수 있게 조금만 줄 수 있겠냐. 그때 선생님이 웃느라고 너 내가 줘도 너 그거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인큐베이터지. 내가 지금 이게 내 체온이 36.5도인데 내가 가슴을 품고 가겠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네 열정에 내가 졌다. 하지만 미국에서 어렵게 얻은 배양세포마저 공항세관에서 버려지기 일쑤. 미국에서 가지고 온 짐들을 일일이 뜯어 확인하는 세관 직원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관에서 밤낮 걸려요. 그러니까 세관에서 이제 그러면은
뭐 이게 뭐냐 해서 이게 무슨 실험기구고 뭐고 이제 그러면서 아무리 이제 해도 그걸 뜯어서 그게 뭔지를 검사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여는 순간 저는 그걸 못 쓰는 거죠. 균이 들어가니까. 아 진짜 그때는 정말 뭐 땅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일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갖은 노력 끝에 김영중 교수는 새로운 천연물 연구법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한 영웅이 됐습니다. 어떤 흔들림에도 굴하지 않고 국내 천연물 분야에 새 지평을 연 것이죠. 그뿐만이 아닌데요. 그녀의 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한국에선 최초로 미국 국립보건원으로부터 5년 동안 200만 달러, 한화 약 23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세계적인 과학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미국 신경과학회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제 그 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큰 학회였습니다. 자기가 그 미국 국립보건원의 대체의학 그 분야에 자기가 치프라고 그러면서 오늘 그 학회에서 발표하는 그 논문들을 다 자기가 뒤져보다 보니까 제 논문이 눈에 띄었고 그래서 거의 연구비는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못 받다가 그 미국에서 그냥 엄청난 연구비를 받으니까는 저한테는 그 미국 NIH 그랜트가 아주 엄청난 그 도움이 된 거죠. 주말을 맞아 김영중 교수가 찾은 곳은 천안의 한 작은 마을. 장갑하고 익숙한 듯 모자와 장갑을 단단히 착용하는데요. 이번 밭으로 가자.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저희 외할머니가 이곳에서 그 상주하시면서 농사를 짓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뵈러 방학이면 여기 와서 지내고 마음속으로는 고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이 들었죠. 정든 내 고향입니다. 아유 여기서 만나네. 아까 찾았었는데 저희 동생입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퇴직한 두 남매가 주말마다 이 마을을 찾는 이유는 바로 살아생전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성이 자란 넝쿨도 정리하고 노고 무거진 숲에서 쉼도 누리고 있죠. 나이가 무색할 만큼 힘이 넘치는 그녀의 모습이 놀라운데요. 다들 놀래요. 제가 일하면 책상 물림이라고 그러죠. 책상 물림인 줄 알았는데 와서 이렇게 몸살이지 않고 한다고 다들 용하다고 그러시죠. 틈날 때면 방문해 농장 관리에 열심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휴, 이 목련 좀 봐. 이거 심은 지가 얼마나 됐죠? 엄청 컸네. 아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바로 농장 한켠에 심겨져 있는 목련나무 때문인데요. 나무를 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 이 목련나무만 보면은 어머니 생각이 나네. 어머니 좋아하셨었나요? 예, 어머니는 유난히 특히 그 백목련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오셔서 꽃을 보시고 아주 즐겁고 행복해 하셨는데. 4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는 남편 없이 홀로 남매를 키우면서도 자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절대 아끼지 않았는데요. 혼자 되시고 보니까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새삼 더 깊이 느끼셨죠. 그래서 어머니가 두 말도 안 하시고 도와주셨고 심지어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새방으로 가면 되지. 그런 그 말씀하시면서 조금도 미안해하지 말라고. 천연물 연구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딸에게 선뜻 돈을 건네주던 어머니. 김영중 교수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커다란 날개가 되어주었습니다. 근데 여길 보니까
제가 유학 시절에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던 편지가 있네요. 어디에? 여기 아, 아주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미국으로 유학 갔을 당시 어머니가 보고 싶은 딸을 생각하며 꾹꾹 눌러 썼을 편지도 열어봅니다. 얼마나 애를 쓰고 지내는지 피로가 겹치는 것이 안쓰럽구나. 내일은 너희 결혼식이구나. 축하해 주신 분들 전원은 모실 수가 없고 지금은 간단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후회가 드는구나. 유학 시절 남편을 만나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김영중 교수. 가족 한 명 없이 친구들만 모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네, 많이 서러웠죠. 그냥 그러네요. 그럴 때마다 늘 가슴속으로 새겼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교직에 계셨었고요. 항상 어머니도 공부하고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면 책상에 앉아있는 어머니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거는 나누어라. 뭐 그게 돈이든 지식이든 너 혼자 가질 생각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달콤했던 추억 여행을 끝내고 그녀가 찾은 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술기관. 저명한 학자들의 전당인 이곳에 김영중 교수도 생약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천연물 연구에 대한 노하우와 지식을 제자들에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랜만이야. 김영중 교수의 뒤를 이어 천연물 연구의 세기를 걸어나가는 김선여 교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가 고쳐온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하여간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내용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주는 그녀. 그러니까 김 교수도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후배 천연물 연구자들의 귀중한 자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와닿도록 왜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도 교수님이기도 하지만 또 한 국가 과학자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일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직은 편안함에 안주하기보다는 제가 해오던 일을 직접은 못하지만 좀 발전시키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나아가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병약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고픈 마음에 진학한 약학대학. 그 후 생약학자가 되어 긴 세월 제자들에게 자신이 연구해온 것들을 나누었는데요. 최연소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되는 등 그녀는 더 큰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약초원. 아이 오랜만이야. 그래 얼마나 더운데 여름에 고생하고 있어. 모두들 김영중 교수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천연물로 질병을 극복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실험실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천연물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약초원을 조성한 건데요. 사실은 이거를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에서 지금의 약초원으로 조성을 했다고 그럴까 이루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나다 보면은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다 저에게는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대학교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며 처분된 이전의 약초원. 김영중 교수는 직접 미활용 구교지를 찾아다니며 약초원 개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축사나 가 있고 먹이 정도의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그런 아주 난개발된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초원 부지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그런 그 미활용 부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한 3,000평 부지 있는 주위의 분들하고 그쪽 땅하고를 이렇게 자꾸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국유지를 사유지와 맞바꾸며 황무지였던 부지에 조각보처럼 털을 이어붙이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약초들을 심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김영중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로 완성된 이곳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이자 최대 규모의 약초원이 됐습니다. 또한 총 1,400여 종의 약용식물이 약초원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특히 이곳 약초원은 연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대중이 즐길 수 있는 교육 터전으로도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맛 쪽이에요. 그래서 얘를 나물로 해서 드셔도 되고요. 일반인들도 쉽게 방문해서 약초원의 매력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단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충 잎 이렇게 찢어보면 안에 실 같은 거 있죠. 서울대 약초원은 우리나라에서 약초를 가장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학생들을 자주 데리고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관리 잘 돼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녀가 약초원에서 얻은 교훈 한 가지.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돌아온다는 것. 김영중 교수는 대규모 기반시설도 주저없이 설치하며 지금의 약초원을 완성했습니다. 지하수 개발을 해서 물탱크를 갖다가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 약초원 전역에 어디든지 물이 갈 수 있는 그 시설을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홍수가 나면은 물이 빠져야지 될 배수시설, 그 두 기반 시설을 갖다가 먼저 했더니 약초원 조성한다 그래서 무슨 약초라도 심어 놓으셔갖고 기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원장님, 그래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그랬더니 말씀들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시설을 안 해놓고 이제 식물부터 심었다면은 아마 헛수고가 됐을 수도 있어요. 원장님께서 다 그렇게 시설을 해주셔가지고 뭐 어느 곳에든지 물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으셨으니까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우리나라 천연물 연구를 대표하는 1세대 여성과학자 김영중 교수. 적박한 땅을 비옥하게 일구어 천연물이란 싹을 틔우기까지. 그녀가 기록한 최초의 훈장들은 어느새 최고로 빛나고 있습니다. 감사패 김영중. 무병장생의 답을 찾는 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약초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우리나라 천연물 연구를 국제 반열에 올려 그 꿈의 날을 당겨준 개척자, 우리나라 생약계의 1세대 여성 과학자 김영중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천연물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인내심을 가지자.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힘껏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데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한 번에 제대로 되는 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을성을 기르고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과학자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